그리고 호머켈리라는 사람이 이 머신 컨셉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인데 0.24초 안에 왼손이나 왼팔 클럽은 두 가지 모션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회전 모션, 그 다음에 수직 모션. 그러니까 0.24초 안에 이거를 왼팔이나 왼손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동시에 수직 모션을 하고 회전 모션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팔과 클럽은 그냥 수동적으로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유지를 하고 외부의 다른 움직임, 오른팔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왼팔이 움직여주면 비교적 좋은 임팩트, 좋은 스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른팔 입장에서는 이제 골프 스윙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골프의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접혔다가 펴주는 동작을 하겠죠. 그럼 백스윙 탑에서 접혔던 거를 내가 하체 움직임이 선행이 되고 단지 펴주기만 하는 이렇게 단순한 동작에 왼팔과 클럽이 반응을 해주면, 우리는 스윙, 그러니까 다운 스윙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비교적 좋은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머켈리는 왼팔을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여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자, 이제 스윙 레프트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방금 전에 알아봤던 머신 컨셉으로 붙여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스윙 레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릴리스 과정, 그러니까 클럽 샤프트가 다운스윙 이후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일 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쪽 회전,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몸과 손은 공에서 멀어지는 거, 왼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지 정확한 스윙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는 이론인데, 이 동작도 결국은 왼팔과 클럽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이 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진처럼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우리가 팔로우스루로 넘어가는 동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다운스윙에 의해서도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이제 수직 모션에 의해서 다운스윙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릴리스가 발생을 하면, 자, 우리는 경사면에서 골프 클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에 의해서 백스윙이 되고 다운 모션에 의해서 스윙이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릴리스라는 데를 정의할 때 어디를 릴리스 구간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 다운스윙 이후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 이 위치를 릴리스 구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오른쪽 팔꿈치는 점차적으로 펴지는 동작을 하면, 오른쪽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펴지면 왼손목 코킹도 점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의 위치는 제 손보다는 밖에 있고 밑에 있지만 이 플레인 라인보다는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백스윙에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졌으면, 이 위치에서는 반대로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고 공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과 클럽이 반응을 해주면, 이때 양손은 타겟 방향이 아닌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로 포인트까지는 인투 아웃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릴리스 이후에 양손이 타겟 방향과 평행으로 가야지 공이 똑바로 간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왼손이 안쪽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타겟 방향과 똑바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다운스윙에서 팔로우스루로 넘어가는 반대쪽 회전을 억제하는 동작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양손이 타겟 방향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이면 클럽 페이스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전도 필요하고 수직 모션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양손의 회전을 생각해 보시면, 자, 백스윙 과정 속에서는, 자, 제가 손의 위치를 이 위치로 잡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였을 때 왼손이 처음에 어드레스 위치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백스윙에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다운스윙에서는 릴리스 이후에 정확한 우리가 회전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이, 특히 왼손이 타겟 방향과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른 어깨가 밑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손의 위치가 처음에 어드레스 위치 때보다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가 회전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 위치에서 양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클럽 페이스가 상당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깨 라인을 플레인 라인과 평행으로 맞춰서 다시 내리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신 컨셉. 왼팔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움직임, 오른 어깨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만 움직여주면 골프 스윙을 할 때 큰 보정 동작 없이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 패키지 구조에서 알아봤을 때 왼팔은 스윙을 하고 오른팔은 팔꿈치가 접혔다 펴지면서 파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팔의 스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영어로 뭐냐면 스윙이에요. 놀이터의 그네는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근데 놀이터의 그네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던가 외부의 힘이 작동을 해야지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시계추 움직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왼팔의 스윙을 잘 하려면 왼팔과 클럽 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이고, 오른팔이 때로는 능동적으로 접혔다 펴지고 때로는 스윙어 패턴으로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하면 우리가 두 스윙 패턴 모두를 잘 할 수 있다고 이제 골핑 머신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골핑 머신의 이제 메인 컨셉이 뭐냐면 왼팔과 클럽은 그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왼팔과 클럽이 정말로 놀이터에 있는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왼팔이 내 몸에 붙어 있고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되면 얘는 혼자서 백스윙으로 갈 수도 없고 임팩트 이후에 앞으로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왼팔과 클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몸의 움직임 또는 오른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그네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자, 경사면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제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클럽 샤프트가 왼팔 그네를 딱 유지를 하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있던 왼팔과 클럽이 회전을 하면서 테이크어의 위치까지 가겠죠. 자, 이때를 살펴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자,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은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면 우리가 경사면을 잘 유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이 움직임을 보시면 왼손등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타겟 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오른 손목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회전이라는 동작이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렛대가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왼손목 코킹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왼팔과 왼손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이기 때문에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가 접히면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지고 왼팔도 위로 올라가는 동작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머신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 왼 어깨를 힌지로 몸에 붙이고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하는 피스톤 역할을 해야 된대요. 자, 이게 전에 살펴봤던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길이만 접혔다가 펴지는 거하고 붙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왼손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인 왼팔은
회전 및 수직 모션만 할 수 있대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지렛대 왼팔은 그네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움직이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왼팔과 클럽이 내가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서 클럽 샤프트 연장선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왼손목 코킹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왼팔의 힘으로 올리지 않아도 두 번째 지렛대가 잘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동작을 이제 수직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윙을 잘 하시려면 왼손목은 회전을 하고 수직 모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손목은 손의 기능으로 살펴보시면 왼팔과 왼손목은 첫 번째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수직 모션인 코킹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임팩트로 가는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움직임의 반대로 역순으로만 움직이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자,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쪽 접혔던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임팩트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졌다는 거는 뭐냐면 볼을 중심으로 오른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에 가까워질 때 왼쪽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볼에서 멀어지면 반대의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로 찾아가는 동작이 비교적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밑에 문장을 살펴보면 왼손목은 코킹은 허용되지만 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벤트라는 것을 일단 살펴보면 왼손등이 팔뚝하고 비교적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한 이 상태를 플랫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왼손등이 손등 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벤트라고 하는데, 이 벤트라는 동작은 왼손목에 있어서는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가 없는 동작이라고 골핑 머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 중에 왼손목이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을 잘 유지를 하면 세 가지를 보장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플랫한 왼손목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하고, 세 번째,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레깅을 플랫한 왼손목이 만들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왼팔 근해를 이렇게 한번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왼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샤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가 만든 도구는 왼손목이 이렇게 코킹 동작은 가능하지만 벤트가 될 수가 없겠죠. 이 도구를 제가 왼쪽 어깨에 이렇게 붙이고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 모션과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서 수직 모션이 되면 백스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임팩트로 돌아올 때 역순이 수직 모션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지고 그 다음에 반대 회전인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좋은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왼손목이 벤트가 안 되고 플랫한 상태에서 반대쪽 회전으로 이렇게 임팩트로 들어오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쓸 수가 있으면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왼손목은 얘처럼 그냥 수직 모션만 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수직 모션 이후에 플랫한 손목을 유지 못하고 왼손목이 벤트가 돼서 임팩트가 되면 스윙 아크의 길이가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 밖에 우리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목부터 어깨까지 왼팔의 길이를 손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언이 한 클럽이 길이 차이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반인치씩 차이가 나겠죠. 자, 반인치는 약 1c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왼손목부터 어깨까지 길이를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왼손목이 플랫 상태가 아닌 벤트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할지라도 왼손목이 벤트가 되는 순간 왼손목부터 왼 어깨까지 이 길이 한 60cm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60클럽이라는 거를 우리는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왼손목이 어떻게 보면 벤트가 되는 게 치명적인 스윙에 있어서 오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럽 페이스,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 그네를 이렇게 만들 때 플랫한 왼손목으로 비교적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왼팔 그네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어깨에 의해서 회전하고 오른 팔꿈치에 의해서 수직 모션을 하고 역순으로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서 점차적으로 펴지면서 수직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회전은 오른쪽 어깨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진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 그네가 움직여지면 우리는 생각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에 비슷하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그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골프에 필요한 파워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원심력, 구심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돌에다가 실을 묶어서 돌릴 때 손은 구심력을 역할을 하고 이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실에 매달려 있는 돌은 이 구심력에 항상 뒤따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는 게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골프 스윙에 적용을 시켜보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몸의 움직임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뒤따라오는 클럽 헤드가 원심력의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왼손목이 임팩트 벤트가 되면 몸의 움직임 구심력을 클럽 헤드가 추월을 하기 때문에 골프 스윙에 필요한 원심력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플랫한 왼손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는 손이나 팔보다는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심력을 극대화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잘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 컨셉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냥 왼팔과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스윙의 순서도 잘 맞출 뿐만 아니고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 제어에도 훨씬 더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골핑 머신은 이 정렬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랫한 왼손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편판하다는 거죠. 왼손목이 이렇게 판판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왼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립을 잡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수들의 임팩트가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플랫한 왼손목에 따라서 스윙의 아크의 길이가 가장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렬은 플랫한 왼손목이며, 플랫한 왼손목은 골프의 필수 요소래요. 임팩트 순간에. 셋업 때는 좀 틀려질 수도 있겠죠. 선호도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임팩트는 대부분 왼손목이 이렇게 편판한 플랫한 상태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정보는 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세 가지, 골프 스윙에서 세 가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시면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쓴대요.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플랫한 왼손목이 보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레깅도 어떻게 보면 플랫한 왼손목이 스윙을 할 때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레깅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플랫한 왼손목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머신 컨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핑 머신이잖아요. 호모 켈리가 왜 골핑 머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정말로 기계처럼 움직이게끔만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골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머신 컨셉이라는 컨셉을 이제 붙인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왼팔하고 클럽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왼팔과 클럽을 그네처럼 움직이게 하자는 거거든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 놀이터에 있는 그네 움직임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네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얘는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지 얘는 움직이겠죠? 왼팔과 클럽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얘가 왼팔이고 얘가 클럽 샤프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게 왼손목일 수도 있고, 얘는 왼쪽 어깨에 이렇게 딱 그냥 붙어만 있고 놀이터에 있는 그네예요. 혼자서 못 움직여요. 바닥에 있는 우리가 플레인 라인은 항상 직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얘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공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여기 있던 왼팔 근해가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가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평행이 한번 됐어요. 그럼 왼팔은 근해이기 때문에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왼손목 코킹이 혼자서 이 코킹도 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계속 비켜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왼팔도 끌어올리고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요 끝이 저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팔이 점차적으로 펴지면 왼팔도 내려오고 왼손목 코킹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이밍을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부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렇게 약간의 대각선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임팩트 순간에 비교적 정확하게 비슷한 위치로 항상 일관성 있게 찾아오기가 상당히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왼팔과 클럽은 어떻게만 움직여야 되냐면 수직 모션 및 회전만 해야 된대요. 또 밑에 나오죠. 왼손목은 코킹은 허용된대요.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되지만 수평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계처럼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사람의 몸을 어떻게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냐,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 골핑 머신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프로님들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백스윙을 어느 팔로 하라고 배우셨나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왼팔로 뭔가 테이크웨이도 하고 뭐 왼손목 코킹도 많이 하고 왼팔도 많이 피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제일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나오죠. 액션과 모션. 모션이잖아요. 모션은 뭐였을까요? 모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왼팔 근해 컨셉으로 놓고, 자, 얘가 면이잖아요. 이렇게 면. 자, 면을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어깨가 공에서 멀어질 거예요. 그럼 이 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보다 이 면이 저쪽을 향하고 있죠. 회전하지 않았을까요? 회전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직 모션이라는 건 뭐냐면 왼손목 코킹이에요. 근데 왼손목 코킹도 얘는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코킹을.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코킹이 되죠. 그냥 요 두 가지만 해야 돼요. 왼팔과 클럽은. 자,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제자리를 찾아올까요? 처음에 움직임이 회전 모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 회전 모션이 발생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수직 모션이 발생해서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럼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역순으로 수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임팩트까지 회전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면이 우리가 설정한 방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클럽 페이스를 보장한다는 것도 플랫한 왼손목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플랫한 왼손목으로 비교적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왼팔과 클럽이 처음에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으로 이렇게 됐어요. 역순으로 수직 모션이 되고, 다음에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반대쪽 회전이 되면 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찾아가는 게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100% 이것만 해서 스윙할 때마다 이게 스퀘어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레깅을 한번 알아볼까요? 레깅이 뭐냐는 거예요. 레깅. 레그가 뭐냐면 뒤따라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결국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는 물리학 관점으로 봐서는 어떤 거에서 나오냐? 원심력,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막 돌리죠? 그러면 얘는 비교적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겠죠. 얘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가 돌리는 손에 항상 이 달려있는 물체가 뒤따라 와줘야지 제가 돌리는 손의 구심력과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얘는 서클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스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는 항상 내 손이나 몸보다는 뒤에 있어야 돼요.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레깅이 만들어지냐면, 자, 다시 머신 컨셉으로 돌아와서, 자,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이 됐고, 역순으로 수직 모션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회전이 돼요. 그럼 내가 플랫한 왼손목만 유지를 하고 반대쪽 회전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클럽 헤드는 항상 내 손이나 몸보다는 뒤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왼손목이 중간에 플랫이 깨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클럽 헤드가 내 손이나 몸을 너무 일찍 추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원심력, 구심력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모 켈리.